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바로 들어갈게요. 교과서는 115쪽입니다. 시골에 놀러온 현준이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이 매우 편리한 물건이구나 하고 말씀하셨대요.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면 현준이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통화하는 그런 모션을 취해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때는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여기가 동그랗고 동그랗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상황극, 전화하는 상황극을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현준이가 통화를 합니다. 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 왔어. 여기 모습이 궁금하다고? 잠깐만 하고 이렇게 톡 화상 전화로 전환을 해서 어때? 시골 너무 멋있지? 너무 평화로워. 너도 나중에 놀러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는 것도 요즘에는 이렇게 끊죠. 이렇게 종료 버튼.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폴더폰이 있어서 전화를 끊는다고 하면 선생님은 또 이렇게 모션을 취했네요. 이렇게. 그렇네요. 네, 그래서 통화를 여튼 끊었더니 할아버지께서 이거 물건이 아주 훌륭한 물건일세. 정말 편리한 물건이구나.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니 하고 놀라셨다고 하네요. 그럴만도 하시죠. 그쵸? 선생님도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핸드폰으로 전화랑 문자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대학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할아버지께서도 그러셨네요. 자, 우리의 생활 모습을 바꾼 전화, 바로 그 전화에 대해서 궁금해진 현준이가 인터넷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전화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현준이처럼 궁금한 게 있으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자, 전화와 텔레비전의 보급 모습을 살펴볼까요? 전화 보겠습니다. 1950년대에는요, 전화 가입자가 2,500명에게 정말 적었구나. 그죠? 그때는 상황이 전쟁 직후라서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1970년대는요, 전화 회선이 93만 대, 국민 100명당 전화 2대.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은 전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0년대로 가니까 전화가 1000만 대를 돌파하고요. 1가구 1전화 시대 도입입니다. 가정마다 전화가 한 대는 있었대요. 선생님 어릴 적에도 선생님 집에 집전화가 하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집전화가 있나요? 있는 집도 있고 뭐 없는 집도 있겠죠. 요즘에는 개개인이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전화가 없는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자, 1990년대는 전화가 1,500만 회선을 돌파하고 국민 100명당 전화 35대면 한 3명 중에 1명은 전화가 있다는 얘기네요. 훌륭해요. 1993년 전화가 2,000만 회선을 돌파하고요. 1가구, 한 가구당 전화가 2대씩이나 있대요. 뭐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집 전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화가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이 쉽게 소통을 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한 거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공중전화라고 해서 요즘도 있긴 있죠. 근데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도로 한 구석에 이렇게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전을 넣거나 아니면 공중전화 카드를 넣어서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종종 이용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100원을 넣고 통화를 하다 보면 통화가 길어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00원어치를 다 썼다라고 막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떠요. 그러면 선생님 50원을 더 넣고 통화하다가 또 50원을 더 넣고 100원을 더 넣고 그렇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등록대 수도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요. 현준이는 경제 성장으로 변한 우리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시대별로 정리했대요. 그래서 1960년대는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고속국도가 개통되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우리 컴퓨터가 보급되었습니다. 1990년대 자동차가 증가했고요. 2000년대 고속철도가 개통을 했고요. 2010년대는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통신이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을 하고 있지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또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통신기술, 인터넷, 그리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방송국이 생기기도 했을 거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연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겠네요. 유튜브를 생각해봐도 유튜브라는 플랫폼, 통신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 크리에이터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통신기술,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정보가 더 많이 풍요로워졌죠. 정보가 점점 확산되고 풍요로워졌어요. 많은 장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의 발달로 우리는 배달, 택배 이런 것들이 손쉽게 우리가 주문하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요즘에는 일일 생활권이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우리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서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통이 발달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기차, KTX를 이용한다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부모님을 잠깐 보고 올 수 있는 거죠.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저작권 문제라든지 너무 타인의 삶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게 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사고가 많아졌을 수 있고, 또 환경오염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겠죠? 그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요. 우선 오늘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다더라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넘어가 볼게요. 117쪽.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관련된 상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등 과거와 다른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자, 보니까 밑에 해외 여행객 수가 아주 늘어났고요. 세계적인 한류 확산이라고 해서 가수, 아이돌, K-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우수해서 우수한 극본, 우수한 연출, 우수한 배우들이 만든 우수한 프로그램이 해외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접하고 우리의 문화를 배우러 놀러 오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로 일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제 성장을 더욱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특히 우리 대중가요와 드라마 등 한류를 즐기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현상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놀러 오게 되고 우리 것을 더 배우려고 하게 되고 하면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 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면 외국 사람들, 세계인들이 놀러 와서 즐기기도 합니다. 1900 이때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불과 50년, 60년 만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굉장한 사회 변화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믿겨지지가 않지요. 선생님도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쭉 수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빠른 성장 모습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때는 정말 경공업이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이런 일일 생활권 그리고 너무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희생을 과거에서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에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회가 이렇게 편리하게 변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안 좋은 점들이 문제점이 분명 있다라고 했어요. 아쉬운 점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해결책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 같이 찾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